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라울팔 오랜만에 또 입을 털었습니다. 참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하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분은 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류가 있는데, 라울팔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브로드캐스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만큼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본질,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꿰뚫고 있는 듯한 그의 말들, 참 정겹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바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라울팔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리얼비전의 CEO, 투자자들이 자산이나 기술 발전보다는 디지털 국가와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그는 비트코인이 부패한 정부, 즉 달러 패권이겠죠. 그리고 탐욕과 욕망에 물든 달러, 미국, 그런 이해관계들을 제껴버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독립적인 통화 시스템이 원칙이다. 때가 묻지 않았다. 순수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탄생을 한 역사적 배경, 그의 철학은 2008년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죠. 탐욕에 물든 그들의 무능한 금융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신용자들에게 해줬던 주택담보대출, 땅값은 집값은 항상 올랐다는 명제하에 지나가는 계획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그 시기에 결국 땅값은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겨났던 부실 채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레이먼 브라더스의 파산, 그리고 그 여파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겪어야 될 금융위기. 그 광경을 지켜본 사토시 나카모토,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에게 우리의 돈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달러 경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구제 금융을 해줬고, 더 열받는 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그리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순수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만, 그 당시 레이먼 브라더스 금융 관계자들은 더 큰 부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참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었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던 정책들이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써놨던 그의 비밀 메시지, 지금 상태로 금융 생태계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금융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릴 재무부 장관, 이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죠. 그런데 지금 딱 그 시기죠. 제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지금 미국도 꽤 심각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진리였죠. 광남불패. 아파트는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땅값도 기다리면 오른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니까, 프린팅이 된 돈들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주택 가격 하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메이저 금융권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매번 했죠. 결국 금융회사들도 채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2008년 땅값은 집값은 오른다는 명제 하에 신용이 낮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똑같은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소시민들이겠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달러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사라니까 이거 샀어, 저거 사라니까 저거 샀어, 1억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줘서 산 것들이, 그게 솔직히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은행은 돈놀이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진 않지만 그들 판단의 담보가 정확하다면 꽤 높은 금액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평생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은 없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즉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먼저 빚을 낸 사람들은 이자라고 만들어진 그 돈을 또 다른 그 누군가 빚을 내지 않는다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그 이자라는 돈, 그 돈이 결국 가상화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은행은 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죠. 최근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그냥 곡소리를 내는데 한 곳만 돈을 벌어가죠. 금융지수 회사들 금리를 높여서 더 많은 돈을 삥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결국 그 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주택에 묶여있는 돈들, 그 돈들 어떻게 할 건가요? 서서히 지금 터치는 사람들이 많죠. 못 살겠다, 그냥 배째라 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또다시 돈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의 끝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빌리라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카드 돌려막기의 끝은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파의 메시지, 부패한 정부의 영향력이 없는 깨끗한 통화, 독립적인 통화 시스템이 결국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이다. 디지털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가는 것들이 있죠.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머리에 박힙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5개 정도의 문장이나 단어가 이해가 됐다면 내일은 7개, 그 다음은 10개 계속해서 머리에 박히는 단어들이 떠오르죠.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을 바꾸었고 공정하고 공평하길 원하죠. 그리고 그런 집단 지성들은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표출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게 암호화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들은 지금 디지털 안에서의 성을 쌓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는 없어. 내가 거래소를 오픈할 수는 없어. 그 대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뭔가 디지털 안에서 나만의 성을 쌓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나의 집 앞 골목에 3층짜리 빌딩, 5층짜리 빌딩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의 나의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 실물에 보이는 땅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여러분들의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어쩌면 인류의 과도기적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통화의 도구가 바뀌고 있는 그 시점에 제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비트코인 백서를 살짝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울팔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트TV는 자꾸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건지, 왜 블록체인이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라고 하는지, 세상은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던 비트코인 백서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조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백서 초록 부분입니다. abstract, 초록, 전체에 대한 요약이죠. 요거 초록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10단계 정도는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어로 된 본문을 제가 갖고 왔지만 요거는 제가 자막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문장 정도만 볼 거예요. 길게 보지 않을 겁니다. 지루하니까. 오늘 영상에 맞는 것만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요 시스템, 그리고 초록 부분의 첫 단어 purely, 그리고 peer-to-peer, 요 3개만 이해하면 땡! 어쩌면 비트코인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a peer-to-peer electronic cash로 끊질 않았어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란 얘기죠. 개인 간의 전자화폐 시스템, 이거는 시스템이다.
화폐가 아니다. 이 시스템을 나는 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조해서 더 나은 암호화폐가 캐시가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캐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purely, 순수한, 참 이 단어가 가장 저는 마음에 듭니다. 순수하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들어가 있지 않다. 달러를 쓰게 되면 그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그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그건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고 peer to peer, 동등한 관계. 동등하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순수한 P2P 방식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지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금융기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내 자산을 전자화폐를 통해서 A가 B에게 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굳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은행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보냈고 보낸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검증을 했죠. 그리고 충분히 은행은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줬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든 걸 해결을 한다. 충분히 독립적이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는다.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땡이다. 이게 비트코인 백서의 초록 부분의 첫 문장입니다. 결국 지금 시대에는 이런 화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탐욕과 욕망에 찌든 종이화폐, 명목화폐. 이제는 더 이상 니들한테 우리 돈을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라울팔은 비트코인은 부패한 정부의 영향력이 없이도 독립적인 통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무결성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결과적으로는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피한다. 비트코인 경제를 암흑 시대의 가톨릭 교회나 금괴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봐라. 오직 하나의 신 또는 하나의 자신만 있을 수 있다. 비트코인 경제의 경우 존재하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따라서 이 경제의 자본을 할당하고 싶다면 유일한 선택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다. 참 너무나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비유 자체도 그렇고. 저도 좀 이런 비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쨌든 노력은 합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저의 설명이 조금 짧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저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가치, XRP의 가치,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땅을 사고 계시는지,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의 빌딩을 짓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공정하고 공평함을 원하고 결국 그런 사상들, 그런 의식들을 원하는 대중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대중의 힘은 어떤 식으로든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신념들이, 그런 모든 이론들이 비트코인의 철학이라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살짝 이야기하면서 캐시 시스템이다. 결국 이 시스템을 잘 갖고 가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개발이 돼서 결국 그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뀔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결국 그 코인은, 그 암호화폐는 XR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더리움이 100번,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코인이 바로 XRP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탈중앙화를 꿈꾸는 암호화폐이지만 인류와 공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돼야 될 코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 국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사토시 나카모토가 걱정했던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특정 국가에서 CBDC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했는데 이중 지불이 돼버린다면 1달러짜리 디지털 화폐가 한 번 더 찍혀버린다면 미국과 무역을 할 국가가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화폐는 그 국가의 신용과 똑같습니다. 돈이 복제가 됐는데, 돈이 이중 지불이 됐는데 아마 인류가 겪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선택을 한 암호화폐가 결국 CBDC로 활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리플의 ODL, 수요 유동성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거래를 했고 시험 테스트를 이미 마쳤죠. 미 정부 기관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화폐의 미래, 돈의 미래, 쩐의 전쟁, 부의 이동, 조만장자,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별의 별 수식어를 다 붙여가면서 XRP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리 탈중앙화도 좋지만,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도 좋지만 결국 인류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되고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해킹되지 않는다. 위 변조가 불가능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전 세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코인은, 디지털 화폐 CBDC가 될 수 있는 코인은 1000억 개로 만들어진, 1000억 개로 한정이 된 XRP 리플이 그 일을 결국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그 신념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존버하세요. 그제 영상에선가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신념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XRP를 과감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던지시지만 특정 기간, 특정 시점에 여러분들의 XRP를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줍줍 하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어쨌든 통화 시스템의 전환은 그 안에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의 전환의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줄에 서서 지금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떳떳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여기서 정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라울팔 오랜만에 또 입을 털었습니다. 참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하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분은 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류가 있는데, 라울팔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브로드캐스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본질,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꿰뚫고 있는 듯한 그의 말들, 참 정겹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바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라울팔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리얼비전의 CEO, 투자자들이 자산이나 기술 발전보다는 디지털 국가와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그는 비트코인이 부패한 정부, 즉 달러 패권이겠죠. 그리고 탐욕과 욕망에 물든 달러, 미국, 그런 이해관계들을 제껴버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독립적인 통화 시스템이 원칙이다. 때가 묻지 않았다. 순수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 그의 철학은 2008년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죠. 탐욕에 물든 그들의 무능한 금융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신용자들에게 해줬던 주택담보대출, 땅값은, 집값은 항상 올랐다는 명제하에 지나가는 계획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그 시기에 결국 땅값은,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겨났던 부실 채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레만 브라더스의 파산,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겪어야 될 금융위기. 그 광경을 지켜본 사토시 나카모토,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에게 우리의 돈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달러 경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구제 금융을 해줬고, 더 열받는 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그리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순수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만, 그 당시 레만 브라더스 금융 관계자들은 더 큰 부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참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었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던 정책들이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써놨던 그의 비밀 메시지. 지금 상태로 금융 생태계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금융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릴 재무부 장관. 이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죠. 그런데 지금 딱 그 시기죠. 제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지금 미국도 꽤 심각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진리였죠. 광남불패. 아파트는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땅값도 기다리면 오른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니까, 프린팅이 된 돈들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주택 가격 하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메이저 금융권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매번 했죠. 결국 금융회사들도 채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2008년 땅값은, 집값은 오른다는 명제 하에 신용이 낮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똑같은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소시민들이겠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달러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사라니까 이거 샀어, 저거 사라니까 저거 샀어, 1억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줘서 산 것들이, 그게 솔직히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은행은 돈놀이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진 않지만 그들 판단의 담보가 정확하다면 꽤 높은 금액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평생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은 없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즉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먼저 빚을 낸 사람들은 이자라고 만들어진 그 돈을 또 다른 그 누군가 빚을 내지 않는다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그 이자라는 돈, 그 돈이 결국 가상화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은행은 돈놀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죠. 최근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그냥 곡소리를 내는데 한 곳만 돈을 벌어가죠. 금융지주 회사들 금리를 높여서 더 많은 돈을 삥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결국 그 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주택에 묶여있는 돈들, 그 돈들 어떻게 할 건가요? 서서히 지금 터치는 사람들이 많죠. 못 살겠다, 그냥 배째라 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또다시 돈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의 끝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빌리라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카드 돌려막기의 끝은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랄프의 메시지, 부패한 정부의 영향력이 없는 깨끗한 통화, 독립적인 통화 시스템이 결국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이다. 디지털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가는 것들이 있죠.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머리에 박힙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5개 정도의 문장이나 단어가 이해가 됐다면 내일은 7개, 그 다음은 10개 계속해서
머리에 박히는 단어들이 떠오르죠.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을 바꾸었고 공정하고 공평하길 원하죠. 그리고 그런 집단 지성들은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표출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게 암호화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들은 지금 디지털 안에서의 성을 쌓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암호화폐를 개발할 수는 없어. 내가 거래소를 오픈할 수는 없어. 그 대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뭔가 디지털 안에서 나만의 성을 쌓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나의 집 앞 골목에 3층짜리 빌딩, 5층짜리 빌딩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의 나의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 실물에 보이는 땅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여러분들의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어쩌면 인류의 과도기적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통화의 도구가 바뀌고 있는 그 시점에 제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비트코인 백서를 살짝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울팔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트TV는 자꾸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건지, 왜 블록체인이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라고 하는지, 세상은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던 비트코인 백서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조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백서 초록 부분입니다. abstract, 초록, 전체에 대한 요약이죠. 요거 초록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10단계 정도는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어로 된 본문을 제가 갖고 왔지만 요거는 제가 자막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문장 정도만 볼 거예요. 길게 보지 않을 겁니다. 지루하니까. 오늘 영상에 맞는 것만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요 시스템, 그리고 초록 부분의 첫 단어 purely, 그리고 peer-to-peer, 요 세 개만 이해하면 땡. 어쩌면 비트코인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a peer-to-peer electronic cash로 끊질 않았어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란 얘기죠. 개인 간의 전자화폐 시스템, 이거는 시스템이다. 화폐가 아니다. 이 시스템을 나는 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조해서 더 나은 암호화폐가 캐시가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캐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purely, 순수한, 참 이 단어가 가장 저는 마음에 듭니다. 순수하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들어가 있지 않다. 달러를 쓰게 되면 그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그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그건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고 peer to peer, 동등한 관계. 동등하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순수한 P2P 방식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지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금융기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내 자산을 전자화폐를 통해서 A가 B에게 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굳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은행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보냈고, 보낸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검증을 했죠. 그리고 충분히 은행은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줬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든 걸 해결을 한다. 충분히 독립적이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는다.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땡이다. 이게 비트코인 백서의 초록 부분의 첫 문장입니다. 결국 지금 시대에는 이런 화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탐욕과 욕망에 찌든 종이화폐, 명목화폐. 이제는 더 이상 니들한테 우리 돈을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라울팔은 비트코인은 부패한 정부의 영향력이 없이도
독립적인 통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무결성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결과적으로는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피한다. 비트코인 경제를 암흑 시대의 가톨릭 교회나 금괴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봐라. 오직 하나의 신 또는 하나의 자신만 있을 수 있다. 비트코인 경제의 경우 존재하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따라서 이 경제의 자본을 할당하고 싶다면 유일한 선택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다. 참 너무나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비유 자체도 그렇고. 저도 좀 이런 비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쨌든 노력은 합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저의 설명이 조금 짧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저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가치, XRP의 가치,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땅을 사고 계시는지,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의 빌딩을 짓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공정하고 공평함을 원하고 결국 그런 사상들, 그런 의식들을 원하는 대중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대중의 힘은 어떤 식으로든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신념들이, 그런 모든 이론들이 비트코인의 철학이라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살짝 이야기하면서 캐시 시스템이다. 결국 이 시스템을 잘 갖고 가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개발이 돼서 결국 그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뀔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결국 그 코인은, 그 암호화폐는 XR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더리움이 100번,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코인이 바로 XRP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탈중앙화를 꿈꾸는 암호화폐이지만 인류와 공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돼야 될 코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 국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사토시 나카모토가 걱정했던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특정 국가에서 CBDC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했는데 이중지불이 돼버린다면 1달러짜리 디지털 화폐가 한 번 더 찍혀버린다면 미국과 무역을 할 국가가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화폐는 그 국가의 신용과 똑같습니다. 돈이 복제가 됐는데, 돈이 이중지불이 됐는데 아마 인류가 겪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선택을 한 암호화폐가 결국 CBDC로 활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리플의 ODL, 수요 유동성,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거래를 했고 시험 테스트를 이미 마쳤죠. 미 정부 기관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화폐의 미래, 돈의 미래, 쩐의 전쟁, 부의 이동, 조만장자,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별의별 수식어를 다 붙여가면서 XRP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리 탈중앙화도 좋지만,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도 좋지만 결국 인류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되고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해킹되지 않는다. 위 변조가 불가능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전세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코인은, 디지털 화폐 CBDC가 될 수 있는 코인은 1000억 개로 만들어진, 1000억 개로 한정이 된 XRP 리플이 그 일을 결국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그 신념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전보하세요. 그제 영상에선가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신념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XRP를 과감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던지시지만 특정 기간, 특정 시점에 여러분들의 XRP를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줍줍 하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어쨌든 통화 시스템의 전환은 그 안에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의 전환의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줄에 서서 지금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떳떳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